그런데 평택에 반도체 팹 공장 1개를 건설하는데 30조가 투입이 되고, 공장을 짓기 위해 인력은 25,000명이 몇 년간 늘 매일매일 상주하면서 일을 해야 완성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 도시를, 이 평택을 발전시키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덕신도시 분양가 3억 5천, 4억 했던 아파트가 실거래가 8억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새로운 평택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내가 보고 온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땅 주변으로 어떤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지,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땅 주변으로 도로가 확장될 수 있는지, 산업단지는 언제 들어오는지, 신도시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철도 계획은 확장되었는지, 확정되었다면 그 위치는 어디인지, 확정되지 않았다면 어디에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요즘 한창 성장하는 도시 중에 평택을 빼놓을 수가 없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택하면 떠오르는 것이 평택쌀, 평택항, 쌍용자동차 이렇게 불렸는데, 요즘은 평택하면 핫한 지역,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20년 전에 제가 수원을 다녀보면 수원역 부근이나 지금의 수원 IC 부근에 가면 온통 파란 삼성버스가 온 도로를 점령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삼성 통근버스가 많았습니다. 기흥에 있는 삼성 반도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전관 같은 삼성그룹이 수원의 둥지를 틀고 있어서 도시가 성장하고 발달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제 생각은 아마도 평택이 수원과 같은 도시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택은 온 도시가 공사판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남쪽으로는 평택 주한미군 부대가 450만 평 가까이 한국에서 7조, 미군에서 8조를 투입해서 건설하고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한미군이 있는 팽성읍 부근에는 연간 5천억 이상의 소비를 하고 있고요. 2060년까지 소파 협정에 의거 주둔할 수가 있고, 50만이 넘는 평택에 호텔다운 호텔이 없었는데 평택 최초로 5성급 고급 호텔이 미군부대 주위로 건축되어진다고 합니다. 주한미군 험프리 내부에는 지금도 토목공사와 건축이 한창 진행하고 있고, 한미연합사 유엔 건물이 완공되어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한창 발전해 가고 있고요. 미군 가족까지 포함하면 8만 명 이상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평택의 남쪽도 시간이 지날수록 인구와 인프라가 주한미군 기지 밖 팽성이 팽창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평택의 동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호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120만 평의 6개 라인으로 건축되어지고 있고, 1개 팹 공장 라인이 30조가 투입되어 만들어지기에 크기에 놀라고 규모에 놀라고 공사 현장을 직접 보면 까무라칠 정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1기 팹 공장이 30조, 2기 팹 공장이 30조, 3기 팹 공장이 30조이고, 크기도 2기 라인 길이가 450m, 3기 라인 팹 공장이 750m, 클린룸 크기가 축구장 25개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진다고 하니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축구장 하나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축구장 25개 크기로 공장 내부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공장 하나에 30조라는 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요. 실제 팹 공장이 만들어지는 현장 상황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실제 제가 살고 있는 고덕신도시 내에 있는
삼성 반도체 주변이기에 제 눈으로 보고 느낀 점만 말씀드리면 평택에는 막히는 도로가 거의 없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도 여유있게 다녔는데 삼성이 들어오면서 삼성 주변부터 시작해서 삼성을 빠져나가는 주 메인 도로 평택 시내권까지 교통 혼잡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피해서 다니는 것이 상책입니다. 제가 아침에 조기 축구를 하고 있는데요. 평소 15분이면 도착을 했는데 출근 시간에 걸려서 50분 만에 집에 돌아오면서 삼성으로 인해 교통체증까지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평택의 현주소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주변에 다세대, 다가구 원룸이 공실이 꽤 있었거든요. 주변 아파트들도 34평 아파트가 모두 2억대 중반이었고 전세 월세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삼성이 들어오는 2015년 5월 기공식을 했는데 기공식 전후를 기준으로 공실이 남아있는 원룸들이 모두 채워지더니 가격이 상승하더라고요. 원룸이 삼성 주변으로 37만에서 38만원 정도 했었는데 40만원을 찍더니 45만원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삼성 바로 앞에 있는 원룸은 현재 50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이처럼 삼성으로 인해 삼성 반도체 팹 공장을 건축하는 인력들이 2만 5천 명 정도가 6년이 지난 지금도 꺾이지 않고 꾸준히 평택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급여는 일당 12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잔업이나 야근을 하면 1.5배, 2배를 받기에 작은 연봉이 아니고, 또한 기술자들은 2배 이상 받기에 평택 삼성으로 인해서 현금 흐름이 평택에서 사용되어지는 결과 삼성을 둘러싸고 있는 상권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삼성 반도체 팹 공장에는 1기 라인에 정직원이 5,000명 이상 근무한다고 들었습니다. 삼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데요. 삼성 팹 공장은 자동화 라인이기에 삼성 정직원은 몇 명 안 된다라고 확인도 안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확인하기 위해 삼성을 다니시는 정직원분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가 아무리 자동화 라인이라 해도 검사하고 관리하고 직접적으로 손이 닿아야 하는 부분이 많기에 정직원 또한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밖에서 상상하는 삼성과 직접 현장에서 느끼는 삼성이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도시에 1조, 2조를 투자한다고 하면 그 도시는 난리가 날 것입니다. 어느 도시에 산업단지가 아무리 생겨도 몇백억, 몇천억이지 수십조가 투자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평택에 반도체 팹 공장 한 개를 건설하는데 30조가 투입이 되고, 공장을 짓기 위해 인력은 2만 5천 명이 몇 년간 늘 매일매일 상주하면서 일을 해야 완성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 도시를, 이 평택을 발전시키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는 평택에 삼성전자가 100조를 투입해서 4개의 팹 공장을 만든다고 2015년에 발표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팹 공장 6개로 수정 발표를 하고 메모리와 더불어 비메모리 파운드리 사업까지 화성 공장에 이어서 평택 공장에서 한 대당 2천억 원이 넘는 EUV 노광 장비를 통해 생산하는 시스템 반도체를 팹 2기 라인, 팹 3기 라인에서 생산한다고 하면서 투자 규모도 171조까지 늘려 잡았습니다. 도대체 평택은 무슨 착한 일을 해서 이렇게 복을 받을까요? 도대체 평택이 삼성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해서 삼성이 평택으로 올 수 있었을까요? 시간이 지나 6개 팹 공장이 정상 가동을 한다면 삼성으로 인해 벌어들이는 세수입만 1년에 몇천억씩 들어올 것입니다. 이 많은 돈을 평택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아마도 평택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이나 아름다운 평택을 만들어 가기 위해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산업단지나 개발이 되지 않은 곳에 투자하여 보다 나은 평택을 만들어 가리라 믿고 싶습니다. 정말
삼성의 위력은 과히 상상을 초월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으로 인해 평택이 얼마나 크게 성장할지 무섭기까지 합니다. 삼성과 붙어있는 고덕 신도시를 예를 든다면 2015년 삼성 펩 공장 1기가 착공 후 2017년 준공되고 바로 이어 2기 펩 공장이 2020년에 준공되고 곧바로 3기 공장 아파트 20층 높이의 가로 길이 750m가 되는 펩 공장이 공사를 하고 있는 지금에 보면 고덕 신도시가 2017년 10월 1일부터 공사 허가가 떨어져서 삼성전자 공장 앞부분부터 만들어졌거든요. 불과 2년 만에 아파트와 점포용 상가주택들이 삼성 주변으로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지금도 아직 짓지 않고 있는 남아있는 부지들도 있지만 이주와 택지, 점포용 상가주택은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가격도 대지 80평의 4층짜리 상가주택이 20억에서 25억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펩 공장 바로 앞에 주택들이 1단계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니 공사장 인력들이 가까이서 그나마 잠을 편하게 주무시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죠. 공실로 넘쳐났던 평택 도시가 아파트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렸던 평택 도시가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싸늘했던 아파트가 34평 기준 대부분 3억 이하였던 아파트가 이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고덕 신도시 분양가 3억 5천, 4억 했던 아파트가 실거래가 8억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새로운 평택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직접 경험한 이야기고 또한 제가 꾸며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꾸며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평택에 직접 살고 계시는 고덕 신도시에 살고 계시는 삼성 앞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분들에게까지도 항의 전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저는 댓글을 허용해 놓고 있습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댓글 중지를 해 놓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대응하기 귀찮고 또한 반대되는 의견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이유이기도 하겠죠. 지금까지 방송을 하면서 댓글창을 저는 계속 열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정보를 소개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하시면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정보, 진실된 정보, 가공되지 않은 정보로만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화하면서 묻습니다. 어렵게 얻은 정보들을 왜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시냐고 질문하십니다. 정보는 나만 알고 있어야 가치가 있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나만 알고 있으면 그 정보는 가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정보는 사장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보의 확장성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이즈를 키우려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확대되어야 정보의 가치는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만 아는 것보다 어차피 알고 있고 노출되어 있는 정보이기에 아주 자세한 정보나 가치 있는 정보를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판단이 되기에 방송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임장 다녀보신 분들은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방에서 하루 이틀 출장 와서 알아본다고 그 지역의 현황이나 분석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직접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자주 올 수 없는 구독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땅에 대한 정보, 지역에 대한 정보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궁금해서 방송을 통해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좋아지는 것은 구독자들이 남들보다 더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독자들이 아무리 늘어도 유튜브 수익으로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이 9명인데 유튜브 수익이 한 달에 60에서 70만원 벌어서는 유지할 수가 없지요. 단지 지금 방송을 편하게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중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평택 땅에 대해서, 용인 땅에 대해서, 안성 땅에 대해서, 그리고
화성, 송산, 그린시티 주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정보를 공유해 드릴 생각입니다. 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내가 보고 온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땅 주변으로 어떤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지,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땅 주변으로 도로가 확장될 수 있는지, 산업단지는 언제 들어오는지, 신도시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철도 계획은 확장되었는지, 확정되었다면 그 위치는 어디인지, 확정되지 않았다면 어디에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있게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직접 그 도시에 가지 않아도 대략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적, 편집들을 통해 땅에 대한 정확한 권리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일반인들이 보면 재미없겠지만 부자가 되고 싶고 또 땅에 대해 공부를 해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보물 지도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제가 보는 지도가 어떤 지도이고 그 지도 프로그램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고 또 내가 살려고 하는 땅을 지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주변에 얼마의 거래가 되었고 주변에 어떤 용도 지역으로 되어 있고 향후 지목 변경이 용이한지 용도 지역이 상향될 수 있는지 내 땅 앞에 국유지가 있는지 있다면 점용할 수 있는지 내 땅 안에 국유지나 사유지가 있어서 불화받을 수 있는지 내 땅 바로 앞에 도로에 확장선이 있는지 내 땅이 접도구역으로 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궁금한 것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도를 통해 확인하고 해석해서 누구나 땅에 대한 달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조금 잠잠해지면 9월부터 오프라인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여집니다. 교육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선착순으로 해야 될지 지금까지는 무료로 했는데 향후 유료로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일정 나오면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픈 마인드입니다. 감사합니다.